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어스 비클 OS 시큐리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윤근용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비클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복잡한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비클, 즉 SDB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비클은 모바일 디바이스, 즉 바퀴가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 위협도 크게 증가되는데요. 그래서 SDB 환경에서 왜 보안이 필수적이고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비클 OS 보안의 전체적인 그림과 그것을 위한 보안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B에서 보안이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SDB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비클과 달리 SDB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아주 작은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공격자는 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SDB에서 보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SDB에서는 공격 표면이 확대가 됩니다. SDB는 클라우드, IoT, V2X 등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 연결성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격자는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들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이 보안 위협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DB에서는 OTA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SDB는 OTA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OTA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OTA에 대한 공격, 즉 악성 코드 삽입이나 원격 공격과 같은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DB에서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DB는 다양한 센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에는 위치 정보나 운전 습관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DB에서는 보안이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SDB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SDB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SDB에는 어떤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DB의 어떤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관점은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E&E 아키텍처 관점에서 SDB에 대한 보안 위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희 SDB E&E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화살표는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비클에 대한 인증 또는 인가되지 않은 리모트 액세스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클 캔, 그리고 이더넷 네트워크, 그리고 비클 투 클라우드 API에 대한 스니핑, 스푸핑, 인젝션, 리플레이 공격과 같은 보안 위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B OS나 SDB 앱들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위한 공격이 존재할 수 있고, 악의적인 서드파티 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서드파티 앱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슈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위한 공격과 비클 내의 각종 정보를 탈취를 통한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채널과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E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아도 다양한 SDB에 대한 보안 위협이 존재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은 SDB 아키텍처 관점에서, 즉 SDB 아키텍처의 각 레이어에는 어떤 보안 위협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레이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레이어에서는 오프소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TA 레이어인데요. OTA 레이어에서는 OTA 프로세스 자체의 취약점을 통한 다양한 OTA 패키지에 대한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중요 데이터 탈취와 클라우드 API에 대한 공격과 어뷰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비클 레이어와 익스터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한 각종 MITM 공격과 다양한 MITM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비클 소프트웨어 펌웨어 레이어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인증, 인가되지 않은 비클 API에 대한 호출, 그리고 어뷰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레이어에서는 센서 풀링과 같은 센서에 대한 공격이 존재할 수 있고, AI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애드버서리얼 익스플과 같은 공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BA는 다양한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SDB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과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DB 보안 컨셉,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Defense in Depth, 즉 다층 보안 방어 체계인데요. 여러 보안 계층으로 공격을 차단한다는 전략입니다. 하나의 계층이 공격 방어에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계층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한 보안 피처로는 인증, 인가, 액세스 컨트롤, SDB 앱의 컨테이너 실행, 인비클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시큐어, 이러한 전략을 위한 비클 OS에 적용된 보안 피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저블 인비저블입니다. 비저블 인비저블은 노출되지 않는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비저블 비저블입니다. 인비저블 비저블은 민감한 정보나 중요한 보안 요소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필요한 정보만을 보이게 만들어서 공격자가 공격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보안 전략, 컨셉을 기반으로 시큐리티 피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안 전략에 대한 방법론으로 네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은 디펜스 인 뎁스 전략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은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SDB 앱 아이솔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고,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은 인비클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익스터널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비클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은 버추얼 랜을 구성하여 비클 API로 호출하는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비클 API로 보호하게 됩니다. 익스터널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은 비클과 비클 클라우드와의 통신을 전용 VPN 통신하도록 만들어서 비클과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통신과 분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SDB 앱들이 컨테이너화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앱 간의 아이솔레이션도 적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디텍션입니다. 디텍션은 비저블 인비저블 전략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텍션 전략을 통해서 캔, 이더넷, 그리고 OS 레벨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를 탐지하게 되는데요. 캔 네트워크의 악의적인 행위는 캔 IDS, 즉 캔 네트워크에 대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탐지하게 되고, 이더넷의 경우에는 이더넷 IDS, 그리고 비클 OS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행위는 호스트 IDS에서 탐지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론은 하이딩입니다. 하이딩은 인비저블 비저블 전략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딩은 다시 네트워크 하이딩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하이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하이딩은 캔 네트워크와 이더넷 네트워크에 적용이 됩니다. 캔의 경우 캔 보안을 위한 오토사이 세고시와 호환이 될 수 있는 시큐어 캔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큐어 세고시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제어기나 레거시 제어기와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더넷의 경우에는 이더넷 하이딩을 위해서 이더넷 통신을 하는 각 제어기에 맥색이 적용됩니다. 맥색을 통해서 이더넷 통신을 하는 프레임들이 암호화와 무결성 체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캔 네트워크, 이더넷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비클랩에서 사용되는 중요 데이터나 크립토그래피 연산의 하이딩을 위해서 저희는 표준적인 시큐어 스토리지 API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SDB OS에서 동작하는 SDB 앱들은 자신만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큐어 스토리지 API를 이용해서 하이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어링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디펜스 인뎁스 전략을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시큐어 부트를 들 수 있습니다. 시큐어 붓은 각 제어기 커널, 펌웨어의 무결성을 체인 오브 트러스트 방식으로 검증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문론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이솔레이션, 디텍션, 하이딩 등이 결국에는 디펜스 인뎁스를 위한 개별적인 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DB 보안의 중요성과 어떤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보안 위협을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컨셉과 전략,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종 보안 피처들과 연결되는 SDB 보안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드렸듯이 SDB에서는 OTA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큐어 OTA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은 OTA는 다양한 공격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OTA 업데이트되는 패키지에 대한 분석, 인젝션, 변조, 악성 코드 삽입, 그리고 버전 프리징이나 문제가 되는 버전으로의 다운그레이드 공격과 같은 공격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큐어 OTA를 위해서는 인증과 보안 채널 이용, 그리고 암호화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디지털 서명과 유효기간 검증과 같은 무결성 체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클 KMS와의 연동이 필수적이고 페일세이프하게 동작하도록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비클 KMS입니다. 즉, 비클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비클 키 안전한 생성, 배포, 저장, 이용 및 갱신을 통해 SDB 데이터 보호와 인증 과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해서 표기된 바와 같이 저희는 비클 KMS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비클 키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키 배포 단계는 보안 채널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설치 저장되는 비클 키는 안전한 시큐어 월드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저장된 비클 키에 대한 접근 제어 또한 엄격히 통제가 됩니다. 비클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이용되는 비클이 라이프 사이클 각 단계마다 이 비클 키 라이프 사이클들이 각 단계별로 통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클 KMS를 기반으로 인비클 앱이나 IBI 앱들이 인증이 수행이 되고 비클 API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시큐어 캔이나 VPN, 시큐어 OTA,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디지털 키와 같은 보안 피처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참고로 비클에는 각기 고유한 비클 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비클에서 비클 키가 탈취가 되더라도 다른 비클에는 보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비클 KMS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환경과 앱을 지원하는 통합된 인증 인가 프레임워크입니다. 통합 인증 인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비클에서 실행되거나 비클과 연동되는 앱이 인증, 인가,
식별이 수행됩니다.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 인가를 위한 UA SDK, 즉 유니버설 SDK가 비클이나 디바이스 또는 모바일 앱에 탑재가 됩니다. UA SDK를 통해서 비클 클라우드와의 인증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UA SDK, 즉 통합 인증 인가 SDK는 내부적으로 토큰 관리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인증 인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앞서도 많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SDB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되고 통제됩니다. 따라서 SDB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것이 비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큐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큐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은 CI/CD 통합된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관리와 보안 취약점을 관리해주고 항상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비클에 배포되고 동작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시큐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 컴포넌트는 CI/CD 통합뿐만 아니라 각 소프트웨어의 모든 컴포넌트를 관리해주고 각 컴포넌트의 보안 취약점을 관리해주는 SBOM이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SDB 보안 스택을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보안 전략에 대해서 계층별로 어떤 보안 피처가 적용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SDB 보안을 위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SDB OS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차량 내부 시스템부터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전 구간을 아우르는 멀티 레이어드 엔드-투-엔드 시큐리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서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하고 그 탐지된 로고를 클라우드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 수집된 로고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그거는 곧바로 비클에 반영이 되는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목적 기반으로 인비클 네트워크와 익스터널 네트워크를 분리를 하고 RBI OS에서 동작되는 앱들을 분리함으로써 엄격한 액세스 컨트롤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클 키 생성, 배포, 갱신, 폐기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탈중화된 구조로 관리되기 때문에 당일 장애점, 즉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없이 안정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SDB에서 보안은 크리티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오스의 SDB 보안 컨셉과 전략은 디펜스 인 뎁스, 비저블 인비저블, 인비저블 비저블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안 전략 컨셉과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레이어링, 디텍션, 하이딩이라는 방법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DB에 적용되는 각종 보안 피처들은 SDB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건영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제로 트러스트가 핫한데 인 비이클 네트워크에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주신 바대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각 인비클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나 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요. 비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한계, 소프트웨어적인 한계, 그런 리소스 관리나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기보다는 제로 트러스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뢰 체계를 갖추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큐어 캔이 기존 캔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시큐어캔은 오토사의 세고시와 호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세고시의 보안 체계와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용된 보안 스택의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보안 소택의 검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시큐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기반 하에 CI/CD와 연동해서 사스트, 다스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관리를 하고 그 컴포넌트의 보안 취약점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펜테스트를 항상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펜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보안 취약점들을 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핫픽스를 저희가 대안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제 센터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레저의 저장 공간이 이슈가 되는데 플릿 크기가 너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저장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블록체인에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블록체인은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무결성이나 그 투명성,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데이터 요소만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 주신 바대로 모든 플릿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Q&A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윤 군용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